넘파이 배열의 연산인데요. 넘파이 배열의 연산은 벡터화 연산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파이 배열은 벡터화 연산을 한다고 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배열의 연산을 수행할 때 각 요소에 적용해서 연산을 수행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파이썬 리스트 연산과 비교를 해볼 건데요. 파이썬 리스트는 리스트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랑 B를 더하는 연산을 할 때 이렇게 1, 2, 3, 4, 5, 6이 연이어지는 이런 이어지는 연산을 하게 되죠. 넘파이에서는 똑같은 것을 만들 때 np.array로 하면은 ndArray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np는 a 플러스 b를 했을 때는 파이썬 리스트 연산이 되지만 na 플러스 nb를 하면은 넘파이 연산이 되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리스트 더하기 연산이 a와 b가 됐을 때 이 각각의 요소, 같은 위치의 요소를 더해서 더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할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열의 연산을 수행해 각 요소에 적용해 연산을 수행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를 더해서 만들고요. 불필요한 데이터 사본을 만들지 않고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냥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본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넘파 연산을 빠르게 하는 핵심 연산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NA 플러스 NB 연산이 이루어지게 실제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니버셜 함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함수가 뭔지 그럼 한번 볼까요? 유니버셜 함수는요. 간단한 함수를 고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벡터화된 래퍼 함수라고 하는데 이 말도 되게 어렵죠. 동일한 형태의 배열끼리 요소끼리 연산하고 다른 형태의 배열도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요소별로 연산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친 연산부터 방금 전에 봤던 A 플러스 B, NA 플러스 NB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실제로 유니버셜 여기 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것 또한 XA 플러스 XB 넘파이 배열 플러스 넘파이 배열을 했을 때 add라는 이 더하기를 했을 때 add라는 함수 유니버셜 펑션이라는 것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x1 플러스 x2라고 했을 때 양쪽에 있는 게 ndArray라면 np.add라는 유니버설 펑션을 우리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특별한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때 x1과 x2를 이 펑션에서 이 add 안에 있는 내용을 하는데 이 add에서 지정해 놓은 거는 numpy 배열의 각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더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numpy ndArray 마이너스 ndArray다. 그럼 np.subtract이라는 메서드가 아니라 함수,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했죠. 그 특별한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numpy 배열의 각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1, 2라는 ndArray가 있고 1, 1이라는 ndArray가 있다. 그럼 더할 때 같은 요소 위치에 있는 것을 더해서 2라고 나오고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를 더해서 3이라고 나오는 이런 요소끼리 더하는 벡터화 연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실제로 호출되는 함수가 np.에 있는데 그게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되게 많겠죠. 각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더하는 벡터화 연산을 하는 그런 유니버셜 펑션들이 많은데요. 사칙 연산, 비교 연산, BT 연산이 있어요. 보시면 사칙 연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BT 연산에서는 넣는 나누기는 뭐 느낌표는 같지 않다 이 말이고요.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BT 연산은 각 BT 위치를 비교하는 이런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이 연산들 ndArray에다가 이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유니버셜 펑션을 호출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각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나 이 연산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 요렇게 하면요. once like라고 한번 호출해봤는데요. A, B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A를 출력해 보시고 코드 B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요런 모양의 함수가 이런 ND 어레이가 생성이 돼 있어요. A, D에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 np.add라는 걸 하면 A, B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각 요소 위치에 있는 걸 더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 왼쪽 오른쪽 둘 다 ND 어레이니까 이거는 얘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역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B, A 곱하기 B 양쪽에 ND 어레이이기 때문에 ND 어레이는 벡터와 연산을 해서 유니버설 펑션을 호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교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 우리 파이썬에 있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ND 어레이 했을 때는 벡터와 연산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산의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빠르게 연산이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BT 연산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AND 두 개를 해서 OR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되겠죠. 그리고 not이라는 것은 둘 중에 이거 x1에 대해서 not이기 때문에 이거와 거꾸로 나오겠죠.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보시면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언제 나왔냐면은 유니버설 펑션 다른 형태의 배열끼리 유니버설 펑션 연산을 할 때 브로드캐스팅으로 연산을 한다 했죠? 그럼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넘파 ND 어레이를 호출할 때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할 때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은 서로 다른 쉐입을 연산, 벡터와 연산이 가능하도록 쉐입을 맞춰주는 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쉐입이 다른 배열끼리 쉐입을 먼저 맞춰준 다음에 벡터와 연산을 하는 거죠. 이게 요소,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 벡터와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자동으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반복된 값으로 자동으로 할당한 후에 연산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팅 규칙은 1, 2, 3에 따라서 돼요. 차원을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원에서 1인 것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안 맞으면 그래도 차원이 안 맞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이렇게 세 가지 규칙으로 됩니다. 규칙을 1 보시면 차원을 동일하게 한다. 두 배열의 차원수가 다르면 더 작은 수의 차원을 가진 배열 형상의 앞쪽의 일로 채워줍니다. 앞쪽을 채워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배열의 형상이 어떤 차원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원의 형상이 1인 배열이 다른 형상과 일치되도록 늘어나겠죠. 그리고 임의의 차원에서 크기가 일치하지 않고 1도 아니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규칙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더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np.arrange 3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0, 1, 2라고 만들어지고 플러스 5다 그러면은 5라는 이게 스칼라죠. 스칼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스칼라가 확장을 해서 이렇게 5, 6, 7이라는 게 됩니다. 이때 밑에서 보시면요. np.arrange 3과 5라는 스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A 쉐입은 3콤마라고 나올 거고요. B 쉐입은 스칼라가 ND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쉐입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오류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쉐입이 이게 B점 쉐입이라고 한다면 이게 엔디어레이여야 되거든요. 근데 스칼라 이 숫자는 그냥 B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이건 인트예요. 인트에다가 오브젝트 엔디어레이 오브젝트의 쉐입 메소드 이거 어트리뷰트를 호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말을 모르겠으면 오브젝트라는 것을 지난 학기 2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A 플러스 B라는 것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A 플러스 B를 호출해 보면은 5,6,7이 되겠죠. 이거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를 브로드캐스팅 했는데 A 쉐이프는 3콤마였어요. 그리고 B 쉐이프는 우선 스칼라였기 때문에 스칼라라는 건 이거예요. 이 표시고요. 여기에서 앞에 1이 추가돼서 차원을 맞추겠죠? 1콤마로 차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1이 3으로 확장, 뒤에서부터 확장되는데 뒤에 맨 뒤가 이거죠. 그러니까 3으로 확장돼서 3, 했더니 3, 해서 쉐입이 맞춰졌죠. 맞춰졌으니까 이 쉐입인 상태로 A 플러스 B가 돼서 5, 6, 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보면 0, 1, 2에서 5가 스칼라가 1콤마가 되고 3콤마로 확장돼서 5, 5, 5가 돼서 각각의 요소의 위치인 0과 5가 더해서 5, 1하고 5가 더해서 6, 2하고 5가 더해서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인 mp.once의 3,3 이렇게 하면은 3,3이라는 쉐입으로 once 다 1이라는 요소 값을 넣은 이 엔디어리가 만들어지고요. mp.arrange 3이라는 것은 0, 1,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쉐입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쉐입 바로 나오죠? 이것도 3콤마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쉐입을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 쉐입 이렇게 쓰시면 나오겠죠? 그럼 3콤마와 3콤마가 나왔어요. 그럼 우선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렇게 쉐입이 나왔을 때 더해졌어요. 이렇게 더해졌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쉐입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 플러스 B에서 3,3이고요. 3콤마에서 차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앞에 1이 추가된다고 했어요. 그럼 1콤마가 됐고요. 뒤에서부터 이제 맞춰보는데 3, 3 맞죠? 근데 3하고 1이에요. 안 맞죠? 그러니까 1이 3으로 늘어나서 3,3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3에다가 3 해가지고 A, B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012와 01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점 쉐입을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3,1과 3,예요. 네, 그럼 A 플러스 B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3,1이랑 3,1죠. 그럼 3,1에서 3,1이 에서 얘랑 3,1이랑 3콤마는 안 맞죠. 그러니까 차원이 맞춰져요. 그래서 3,1은 그대로일 테고 얘는 1,3으로 변경되겠죠. 근데 3,1이랑 1,3이랑 이제 차원은 2차원으로 맞춰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뒤에서 또 비교할 텐데 3하고 1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안 맞죠. 근데 1이 있어요. 1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3,3이 됐고요. 이제 뒤에 맞춰졌으니까 앞을 맞춰봐요. 3하고 1을 맞춰봤더니 안 맞죠? 근데 1이에요. 1을 확장시켜서 3,3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mp.once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5,2예요. 5,2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5,2, 5 봤더니 print A.shape, B.shape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한번 보면은 5,2예요. 5,2고요. 5,예요. 그럼 우선 차원을 맞추겠죠? 차원을 맞췄어요. 1,5로 맞췄어요. 그 다음 뒤에서부터 비교하는데 2하고 5예요. 1이 없네요. 안 맞죠? 그럼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차원을 맞춘 다음에 1이 없으면 확장이 안 돼요. 크기가 일치도 안 하고 1도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요. 여기 요 밸류 에러라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오류인 거는 주석 처리하는 게 나중에 모두 실행이 잘 안 돼가지고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A 플러스 B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왜 안 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안 됩니다. 3,2,2예요. 이서 차원을 확장했어요. 2 맨 뒤 맞죠? 근데 두 번째 2하고 3 안 맞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요. 여러분들이 브로드캐스팅을 이제는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numPy 집계함수를 볼 거예요. numPy 집계함수는 요소 값들을 집계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numpy의 sum, min, max 이런 것들인데 집계함수는 뭐예요? 집계를 하겠죠. 뭔가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집계했는지 보면요. 데이터 NDArray가 이래요. .max라면 이 NDArray 중에서 가장 큰 값 6을 찾아냅니다. .min을 하면은 이 중에 가장 큰 작은 값 1을 찾아내겠죠. 썸을 하면 이 값들을 다 썸을 한 값을 가져와요. 이런 메소드를 집계 연산이 가능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냐? 죄송해요. 집계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mp.sum 이죠. mp.min이에요. 이거는 mp라는 numpy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여기서 numpy 집계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 걸까요? mp.sum에다가 가로를 하고 요 안에 NDArray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데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다가 다 써봤어요. 그래서 mp.sum이라는 집계 함수에다가 numpy 모듈의 함수인 sum을 가지고요. 가로 안에 NDArray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계 함수입니다. 이렇게 딱 해봤더니 각각이 다 실행해 한번 해볼까요? 네, NDArray에서 합계, 이거의 평균 뭐 이런 거 다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면은 다 유추가 가능해요. sum, min, 뭐 표준 편차, 분산,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최대값의 위치. 이건 argmax와 argmin이라는 애가 특별한데요. 이건 뭐냐면 최대값이 있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의 위치는 11번째 있고 최소값의 위치는 0번째 있다 그랬을 때 인덱스 값을 바랍니다. 0, 1, 2, 3, 4 해가지고 요소의 위치가 있겠죠. 그 요소의 위치가 최대값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한번 사용이 할 거예요. 여기 나머지도 뭐 중압감이나 사분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엑시스를 설정한 연산 이 부분이 우리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모든 토탈 NDArray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축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p.sum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만 NDArray만 쓰는 게 아니라 콤마 한 다음에 엑시스는 0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0번째 축을 기준으로 sum을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0번째 축은 뭐예요? 이거죠. 행. 네, 그러면은 이거는 2,3이라는 2차원 NDArray예요. 그렇다면 엑시스 0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요. 엑시스 1은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NDArray에서 NDArray의 쉐입을 생각할 때 쉐입이
1, 3, 2, 4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축은 맨 앞에 있는 1, 여기 있는 맨 가로에 첫 번째 있는 게 첫 번째 축이고요. 그거는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시스 0이라 하는 것은 이 행을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 엑시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2, 3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2를 가리키는 게 엑시스 0이면 두 번째 1을 가리키는 게 엑시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np.array라고 했을 때 array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집계 함수기 때문에 numpy 모듈에 있는 집계 함수 뭐 max를 해볼까요? max가 편하니까 max arr 그냥 arr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중에 가장 큰 거 6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아그를 앞에 붙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0, 1, 2, 3, 4, 5 해서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커. 이렇게 인덱스를 반환한다고 했죠. 그런데 맥스를 할 건데 여기서 엑시스라는 것을 0이라고 준다면 축에서 한번 찾아봐. 그럼 축은 뭐야? 여기 했을 때 행. 그럼 0, 1하고 4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니? 그랬을 때 우리는 4. 그리고 2하고 5 중에선 5, 3하고 6에선 6이라고 하는데요. 왜 0번째 축 했을 때 이렇게 됐냐 하면요. 여기의 의미가 모든 함수를 실행할 때 기준이 되는 차원의 축이고요. 엑시스는 축소할 배열의 차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번째 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축을 축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착각을 먼저 하지 않으려면 이거의 축은 원래 어레이의 축은 뭐죠? 네, 샵 했을 때 ARR의 축은 뭐예요? 쉐입은 뭐예요? 쉐입은? 네, 2,3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A 쉐입은 2,3이겠죠. 그러면 이거 말고 자꾸 엔터를 치면은 이거 더 주석 처리한 걸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축소하고 싶은 축은 엑시스 0번째 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0번째 축은 뭐죠? 이거죠?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뒤에다 쓰면은 이건 여기다 뒤에다 써볼까요? 예, 엑시스 0이라는 것을 없앴죠. 0을 없애면 3콤마가 됩니다. 이거의 결과는. 네, 그러면은 3개에 이게 3콤마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엑시스 0이라는 이 의미는 이 축을 집계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축이 없어져 버려요. 첫 번째 축을 축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4, 5, 6 각각의 첫 번째 것을 축소하고 이렇게 각각 요소를 계산해요. 이것도 보시면요. 엑시스 0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압축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맥스는 5, 여기에서 맥스는 6을 해서 5, 6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이렇게 축소해 버리겠죠? 엑시스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축소하면 2, 5, 6 이렇게 해서 2, 5, 6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거꾸로 1이라고 해볼게요. 1. 그러면 뭘 축소해요? 얘를 축소해 버리겠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2콤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3, 6 이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보았을 때 3,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6 해가지고 2콤마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집계함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판다스에서 집계함수를 더 많이 사용할 건데 판다스는 더 행열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엔 더 쉬워질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축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해보세요.